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점심시간입니다. 모임 점심시간. 아이고, 밥을 먹고 싶은데 의자가 없네. 어디 앉아서 식사를 좀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햇빛이 쨍쨍하네요. 여름입니다, 여름. 제로 아이스티 먹으면서 하늘을 봅니다. 진료실에 거미가 열심히 공벌레와 사투를 벌이는 걸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3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총 4년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어서 공모의 3년을 복무하고 4년 차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전문의가 된 후에 세부 전공을 또 할 수 있어요. 신경외과에는 크게 뇌혈관, 뇌종양, 뇌정의 기능, 소화신경, 그리고 척추가 있습니다.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중풍을 보는 의사입니다. 중풍. 뇌졸중을 보는 의사인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는 허혈성 뇌졸중, 흔히 말하는 뇌경색이죠. 그게 있고, 그리고 20%는 출혈성 뇌졸중인데, 뇌출혈이죠, 뇌출혈. 이 두 개를 보는 의사가 뇌혈관외과 의사인데, 요즘엔 시술이 워낙 발달해서 무조건 머리 열진 않고 시술을 할 수 있으면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뇌졸중은 아침 먹다 생길 수도 있고, 점심 먹다 생길 수도 있고, 저녁 먹다 생길 수도 있고, 자기 전에 생길 수도 있고, 자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응급 전화를 24시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전공의 생활을 하면은 신경외과 전공의 응급콜에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새벽 2시에 뇌출혈 환자가 오면 내가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서 뭔가 환자가 더 늦게 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엄청 힘듭니다. 밥 먹다가도 뛰어나가야 되고,
씻다가도 뛰어나가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리생에 나오는 뇌종양 교수님 계시는데 뇌종양도 쉽진 않아요. 2개 저어 수술이라고 해서 이 뇌 밑에 종양이 생기면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뇌종양은 진짜 오만 접근법이 다 있는데 눈 위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하기도 하고 뒤로 접근하기도 하고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 접근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만큼 난이도도 높고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정상 조직이나 신경, 혈관을 보존하면서 종양만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머리에 생기는 종양은 뇌 자체에서 기인한 종양보다는 전이성 종양이 제일 많습니다. 보통 폐암, 유방암, 흑색종 순으로 많은데 머리 일단 전이 된 순간부터 예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환자도 힘들지만 함께하는 주치의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방사선 수술, 라디오 서저리, 스테레오탁틱 라디오 서저리라고 해서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 있는데 빅5 중에 몇 군데는 초음파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새로 시도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은 사람마다 두개골, 뼈의 두께가 달라가지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뼈가 두꺼우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머리에 여러 군데 종양이 퍼져 있다. 전이성 폐암 같은 경우가 그럴 경우에는 머리 전체에 홀브레인 RT라고 해서 홀브레인 라디오 테라피를 하기도 하는데 여튼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다. 그리고는 뇌 정의 기능 수술 파트가 있는데 이건 뭔가 약간 학문 자체는 정립된 지 되게 좀 됐는데 전공하는 사람이 봐도 뭔가 최첨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눈이 떨린다, 블레파로스파즘, 뇌 어떤 부위에 전극을 꽂으면은 거기 전기 자극을 주면은 이 블레파로스파즘 평생 떨렸던 게 멈추고, 아니면 파킨슨 환자들 같이 이 온몸이 떨리는 사람들, 아니면은 무도증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현대의학이 뇌의 전부 기능과 해부학적 구조를 다 맞춰서 그려놨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바늘을 꽂으면은 전기작을 가하면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말만 들으면 거의 최첨단입니다, 진짜. 근데 정립된 지는 시간이 좀 됐어요. 그리고 CRPS라고 해서 이제 원인을 명확히 모르는데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환자들, 그런 분들은 몸 안에 몰핀 펌프를 넣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척추에다가 이제 라미넥토미, 후궁절제술을 조금 해가지고 거기에 척수 위에 전극을 올려놓고 이제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기계가 일정한 전기 자극을 주면은 통증 감각을 진동각으로 바꿔주는, 말만 들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신기한 수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또 그게 하면은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 학문의 위대함을 깨닫는데, 대신 이제
뇌종양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대학병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진로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소아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의 있는 병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병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소아신경외과 하는 데는 애초에 이거를 하시는 교수님이 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약 쓰는 것도 체중이나 몸무게를 다 맞춰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 영유아가 제일 어려운 게 신경외과는 머리를 찍어야 되는데 CT나 MR 찍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진정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MR은 아예 찍지도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 신경외과 환자들은 활력증, 바이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피검사를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소아는 피검사도 어렵죠. 쉽지 않아요. 마지막은 척추인데 척추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 하는 또는 큰 병원에서 하는 척추 변형이나 척추 종양. 척추 종양도 척추체, 뼈의 종양이 있고 척수 신경의 종양이 있는데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보통 대학병원에서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척추 변형 같은 경우도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교정하려고 하면 진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나사받고 이제 교정해줘야 되는데 엄청 힘들어서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는 퇴행성 질환, 흔히 척추 전문 병원에서 많이 하는데 젊었을 때는 디스크 질환, 디스크도 내시경 수술 있고 현미경 수술 있고 아니면 주사 치료나 시술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나이 먹어서는 협착증 또는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수술이 있고요. 퇴행성 질환이나 다들 같이 이제 응급실 있는 병원은 다 같이 하는 게 외상성 척추 질환, 보통 골절이죠. 골절, 흔히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보조기만 차고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컴프레션, 압박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빌리티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뒤에 있는 이 신경다발을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미 눌렀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야겠죠. 마지막은 이제 퇴행성 질환 말고 통증인데 밖에서 하는 신경외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죠. 통증은 너무 어려워서 신경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이제 신경도 머리, 뇌랑 척수, 이제 중추신경계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척수근, 이 루트라고 하는데 너브 루트, 신경근의 문제로 생길 수도 있고 많습니다. 아니면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혈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하는 통증 의사도 있죠. 뭐가 됐든 공모의가 끝나고 뭘 해야 될지 신경외과 4년차를 하면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고민이 되네요.